초등언빠TV 짜잔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수학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학년 아이들 뭐 배우는지 간단하게 수학의 단어명 정도만 한번 짚어보죠. 분수의 나눗셈, 각기둥과 각불, 소수의 나눗셈, 비와 비율, 여러가지 그래프,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이게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개념이라고 배우는 정도는 비와 비율, 각기둥과 각불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에서 약간 심화되고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다 나와 있던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분수의 나눗셈에서는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 분수 나누기 자연수, 자연수 나누기 대분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기둥과 각불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이제 처음 나오죠. 각기둥, 각불, 구성요소와 전개도에 대한 부분이라 아이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고요. 소수의 나눗셈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 대한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목의 소수점 위치 확인하는 그런 거고요. 비와 비율은 이제 두 수의 비교, 비와 비율, 또 백분율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 이제 기존에 꺾은선 그래프까지 배웠었잖아요. 막대 그래프 배웠고, 근데 이번에는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여러 가지 그래프 비교하는 거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2학기에도요, 거의 1학기 때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는 정도죠. 그래서 1학기의 단원명과 2학기의 단원명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2학기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공간과 입체, 비례식과 비례배분, 원과 넓이, 원기둥, 원뿔, 구,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수학 체계 자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학기가 더 많아질수록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심화되고 좀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해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배웠던 거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 4학년 때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위에도 당연히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6학년 때 수학 못하는 아이들 다시 5학년 수학, 4학년 수학 해야 되냐? 아니에요. 6학년 수학 하다가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 아래 학년에서 그 개념만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수학은 자존심에 직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너 6학년인데서 6학년 수학 못하니까 밑에 거 다시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찾아보고 와볼까? 라고 하는 거죠. 밑에 거 5학년부터 수학을 붙들고 있어요. 6학년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공부 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갔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5학년 수학에서 어떤 내용을 안내를 드렸냐면, 이제는 부모님들이 수학을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직관적으로 바로 접근해 나가기 힘들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뭘 활용하라 그랬어요? 적절한 정답지 활용을 안내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방정식을 바로 적용을 해서 아이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방정식이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교육과정 단계에 맞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방정식을 들이대니까 아이는 혼돈이 오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정답지 활용을 통해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6학년 수학에서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 그래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맡겨두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부여잡고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닌데 어느 정도 선이냐? 그 선을 한번 말씀드리죠.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진도의 챕터에 몇 단원 정도의 수학을 하고 있는지는 관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가 진도에 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고 수학 문제집은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체크 관리하는 부분은 부모가 계속 아이에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이제 6학년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의 방치될 수 있는, 특히나 수학에서는 말이죠. 더더욱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수학으로 가고 취업은 영어로 하고 인생은 은미체로 즐긴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수학이 입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지금 현재의 수학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고 그리고 문제집은 어디쯤 풀고 있는지의 정도는 관리해주고 체크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티칭을 하지는 말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이의 감정선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코칭, 즉 플랜을 짜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은 당연히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이가 하다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따라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네, 낙인 효과. 애가 왜 수학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이심전심해요.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구나. 우리가 같은 사과나무에서도 익어 나가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과는 빨리 익고 어떤 사과는 나중에 익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익어간다라는 거죠. 아이한테 왜 이렇게 빨리 이해가 안 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에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영역이, 어떤 아이들은 도형 영역을 되게 빨리 이해하고 어떤 아이는 연산을 되게 빨리 이해하고 어떤 아이는 측정을 되게 빨리 이해하고 각자의 부분이, 파트가 다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죠? 모든 수학이 다 느린 건 아니란 얘기죠. 특정 영역에 분명히 취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어.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 시간은 좀 걸리지만 분명히 앞에 나가고 있고 꾸준히 하고 있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요, 수학을 혹시라도 아이가 포기해서는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가 좀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끔 제가 4학년 영상부터는 그 학년에 맞는 수학 동화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학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천드리는 게 6학년에 꼭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5학년 영상에 들어있는 수학 동화 추천 리스트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6학년에도 포함이 되니까요. 지금 추천드리는 건 약간 중학교에 염두에 둔 그런 수학 동화,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학이 모두 모여 수근수근. 그러니까 주니어 김용사의 시리즈에 보면 수학 수근수근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자꾸 수근수근, 수학이 또 수근수근, 수근수근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들이 시리즈인데 요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책은 좋은데 아이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화 수학 공식 대백과로 한번 가보시죠. 만화니까 좀 더 쉽게 문턱을 낮춰서라도 수학에 대한 흥미,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화 수학 공식 대백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5학년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는데 수학 귀신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10권 세트 역시 더블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출판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북소믈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를 줄 수 있고 유익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수학을 통해서 마지막 아이들에게 흥미의 지푸라기를 좀 잡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집을 꼭 사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장제 문제, 그죠? 문장제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은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좀 복합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녹아내리는데 시간을 고려해서 좀 여유 있게 수학 문제집을 앞서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수학에 자신감이 있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에겐 최상위 수학을 통해서 좀 도전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학 경시대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쭉 고학년 때부터는 그 어떤 대회를 두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큰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회에 한번 나가보면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들이 사실은 내 수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찍어가지고 정답하고 같이 찍어서 풀어보고 체크하고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적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모두 다 맡겨놓는다?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진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책과 방법과 수업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닌지 찾아보고 코칭해주는 역할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수학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하고 연결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방학을 이용해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하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네, 수학 언빠TV 느낌이네요. 그죠? 초등 언빠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많이들 공유해 주시고, 좋은 거 공유하면 또 상대방도 좋은 게 있으면 또 공유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 초등 언빠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